저에게는 젊은 시절부터 의형제처럼 지내온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철수였지요. 철수를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시절 공장에서 알바를 하던 때였습니다. 저와 철수는 둘 다 집안이 넉넉지 못해 어린 나이에 땀 흘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짐을 날라야 했던 그 시절. 땀과 먼지 속에서 서로의 고생을 이해해 주다 보니 금세 친해졌습니다. 야, 우리 나중에 성공하면 꼭 큰 사업 같이 하자. 철수가 늘 그렇게 말하면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래,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다 하고 받아쳤습니다. 그 말이 그냥 청춘의 허세라고만 생각했는데 세월이 흐른 뒤 그 약속이 현실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다녀왔고 20대 초반엔 각자 먹고 살기 바빠 자주 보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힘들 때면 다시 서로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고 철수는 작은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했지요. 그렇게 청춘의 고된 나날을 버티다 보니 서로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쯤 우리는 다시 한번 우연처럼 만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일거리가 없어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는데 철수가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더군요. 야, 오랜만이다. 아직도 그렇게 힘들게 살지? 나 요즘 이런저런 일 알아보고 있는데 너랑 같이 해볼까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작은 중고 가전 가게였습니다. 둘 다 가진 건 몸뚱이 하나뿐이라 철수는 여기저기 빌리고 끌어와서 자금을 모았고 저는 발품을 팔아 물건을 구해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든 시대라 고장난 TV나 세탁기를 수리해 다시 파는 일은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가게 앞에서 밤새도록 낡은 전자제품을 고치며 라면 하나를 나눠 먹던 시절. 비가 쏟아져도 겨울 한파가 몰아쳐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철수를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동지라 생각했습니다. 사업이 점점 자리 잡히자 저희는 점점 더 큰 꿈을 꾸게 됐습니다. 동네 가게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아예 중고가전 도매상으로 규모를 키운 겁니다. 철수는 숫자에 밝았고 저는 발로 뛰는데 자신이 있었지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그야말로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파트너였습니다. 이웃들도 늘 저 둘은 형제보다 낫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저희 역시 서로를 그렇게 믿었지요. 저는 아내에게도 늘 말했습니다. 철수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내 반쪽이나 다름없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좀 제대로 해보자. 가전제품만 하지 말고 새 제품 유통까지 확장하자고. 내가 좋은 투자처 알아놨다. 그 말에 저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야 발품으로 버텼지만 새 가전 유통은 자금도 많이 들고 리스크도 컸으니까요. 하지만 철수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무엇보다 내 친구가 설마 나를 해치겠어?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 몰래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아 사업 자금을 보탰습니다.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벌어보자. 우리는 그렇게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믿음이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철수가 사라진 뒤 제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은행 통장은 이미 빈 껍데기였고 거래처들은 잇따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계약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납품 기일은 다가오는데 언제쯤 준비가 되시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철수가 자금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저 믿었습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책임은 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도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우리를 믿고 따라온 젊은 직원들, 매일같이 땀 흘리며 일하던 청년들. 사장님, 저희 월급은요?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 대신 그저 고개만 떨군 채 눈물이 차올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여보, 내가 뭐라고 했어? 그렇게 사람 믿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은 왜 그렇게 멍청하게 평생 친구라면서 우리 가족보다 그 사람을 더 믿었던 거야? 그 말이 뼈를 때렸습니다. 돌이켜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의 만류보다 철수의 말 한마디를 더 신뢰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필사적으로 철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친척, 지인, 옛 친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며칠 전에 본 게 마지막이에요. 그 양반 요즘 수상했어요. 뭔가 큰돈이 들어왔다더니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게 철저히 계획된 일이었구나. 철수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몇 주 뒤 우연히 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철수가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낯선 거리를 헤매다 겨우 도착한 그곳.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간판에는 큼지막하게 대표 이철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고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철수는 양복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쓰고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과 악수하는 모습은 제가 알던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땀 흘리며 고생했던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같이 쓰던 기억, 장사가 안 돼 라면 하나를 나눠 먹던 기억. 그 모든 게 눈앞에서 부서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철수를 불렀습니다. 철수야. 제 목소리에 철수는 순간 움찔하더니 이내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형,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그 표정에는 미안함은커녕 당혹스러움과 불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와 두 사람만 마주 앉았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야, 우리 돈은 어디 있냐? 내가 맡아주기로 한 그 돈 내 전 재산이었어. 그러자 철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누가 먼저 기회를 잡느냐가 중요한 거지. 형은 너무 순진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형제보다 더 가깝다던 네가 이런 말을 해? 철수는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살려고 그랬어. 이제는 각자 갈 길 가자.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눈물만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믿었던 친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철수와의 마지막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무너진 사업, 거래처의 원망, 그리고 빚더미 뿐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그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거래처 사장은 찾아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봐, 약속해놓고 돈도 못 맞추면 어쩌자는 거야. 평생 거래 끊자고. 저는 그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멸시와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매일 울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우리 노후가 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자식들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평생 친구라고 믿으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의 우정을 믿은 대가가 제 가족의 삶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철수의 웃는 얼굴, 함께했던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려왔던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형,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그 말이 제 영혼을 산산조각 낸 듯 했습니다.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 가게는 지역에서 이름 있는 업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낡은 창고에서 시작했던 시절이 믿기지 않을 만큼 직원 수도 늘고 거래처도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돈이 돌기 시작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에 저는 늘 감사했습니다. 특히 철수가 회계와 자금을 도맡아 처리해주니 저는 그저 발로 뛰며 물건을 조달하고 거래처를 챙기는 일만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장부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는 영업만 신경 써, 돈은 내가 깔끔하게 처리할게. 철수의 말이 저에겐 그저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 사장 한 분이 제게 은근히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네 회사 자본금이 그렇게 크다던데. 대단해. 철수 씨가 똑똑하긴 똑똑해. 그때 저는 그냥 자랑스럽기만 했습니다. 내 친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 돈의 흐름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도 괜한 의심이라 생각하며 애써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수억 원대의 자산이 굴러다니던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 즈음 철수가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야, 우리 이제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자. 그래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어. 저는 뭐가 뭔지 몰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법인 전환 절차를 모두 철수가 처리하면서 저는 서류상 단순한 공동 투자자가 아닌 지분 없는 고용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가게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직원들조차 어디론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철수를 찾았지만 그의 번호는 이미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황급히 은행과 거래처를 뒤졌지만 모든 계좌는 철수의 명의로 정리되어 있었고 자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제가 담보로 잡혔던 집만 은행의 차가운 서류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설마 철수가? 아니, 그럴 리가.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었던 친구, 함께 울고 웃었던 그가 모든 돈을 들고 종적을 감춘 겁니다. 그 뒤로 제 삶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아내는 눈물을 머금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은 건 빚과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술로 버티며 철수를 욕했습니다. 이게 사람 새끼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나 욕을 하면 할수록 제 가슴을 더욱 째는 건 분노가 아니라 허무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어온 세월은 도대체 뭐였나? 몇 달 뒤 소문으로 철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멀리 지방에서 다른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며 새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당장이라도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제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빈털털이었고 철수와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손 두 발 다 묶인 채 허탈하게 무너져 내릴 뿐이었지요. 그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빚을 갚으며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도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친구는 결국 남이다. 돈 앞에서 진짜 본성이 드러난다. 저는 그 말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라고, 고생을 같이 했다고,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결국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더라면, 만약 그때 모든 걸 맡기지 않고 제 손으로 직접 확인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단 하나만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건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 믿는 사람이라는 걸요.